안녕하세요. 조용호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시각디자인 산업기사와 시각디자인 기사 필기 대비 19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네 번째 과목이죠. 시각디자인 실무입니다. 실무. 자, 그래서 우리 전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시각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시각디자인에 관련한 직무, 관련한 업무들 분야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파트는 아니에요. 그리고 알아야 될 양은 되게 많은데 비교적 우리가 많이 접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그런 파트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시각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시각 디자인의 개념에 대해서 이미 얘기는 했었죠. 우리가 영어로 시각 디자인은 뭐라고 합니까?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이 세 가지의 용어, 시각과 커뮤니케이션, 비주얼인데,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인데 이 중에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했었죠?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소통 이러는 것이죠. 근데 왜 시각 디자인일까요? 시각이 좀 함정이야.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시각 디자인 그러면은 눈으로 뭔가 보기 좋게끔. 아닙니다. 오감. 사실은 시각 커뮤니케이션이 아니고요. 오감 커뮤니케이션입니다. 5가지 감각.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다 해요, 우리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소통하는 수단으로서 이 5가지 감각을 다 사용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걸 시각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시각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통을 디자인하는 것이죠. 자, 커뮤니케이션 그럼 쉽게 소통이다. 근데 이 소통은 여러 가지의 방법과 여러 가지 모양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시각 디자인에서의 소통은 주고 받고가 돼야 돼요. 일방적으로 주는 것도 안 됩니다. 일방적으로 받아서도 안 돼요. 주고 받고. 그리고 이 커뮤니케이션은 둘 다 만족감을 가져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그게 소통입니다. 그래서 이 소통하는 방법과 수단은 되게 많습니다. 일단 우리 인간의 오감, 5가지 감각을 통해 소통하죠. 제일 좋은 게 그거지만, 자, 그렇게 1대1의 소통도 할 수 있지만 1대 다수의 소통 또는 서로 멀리 떨어져 있을 때도 소통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것을 연결해주는 매체, 여러 가지 매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일반적인 인쇄 매체, 그죠? 영상 매체, 모바일 매체, 인터넷 매체 뭐 등등. 요즘에는 과거에 비해서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수단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통할 수 있는 방법들이 되게 다양하다. 그런데 많아졌다고 해서 우리가 소통을 잘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매체가 많아져도 사람들은 항상 어떤 신호를 해석할 때 뭐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나의 경험으로, 나의 생각으로, 나라는 어떠한 기준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매체가 발달하고 뭘 해도 이 소통이라는 게 이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소통을 디자인하는 분야가 바로 시각 디자인이고, 그 소통을 잘 디자인함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분야 일을 하는 사람들이 시각 디자이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커뮤니케이션은 언어 또는 몸짓, 화상, 제가 얘기했죠? 뭐 수단은 되게 많습니다. 말, 소리, 뭐 그림, 글자, 사진, 뭐 인쇄 매체, 영상 매체, 뭐 이런 뭐 영상, 화상 등 이러한 여러 가지의 매개 수단, 매체를 통해서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전달 교류. 자, 선생님이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가 감정을 느끼는 것은 속사람이 느끼는 거예요. 속사람, 속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감정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우리는 정신, 심리 이렇게 얘기를 하죠. 2개 이상의 개체가 기호를 매개로 하여 정보, 감정, 지식 등을 공유하는 과정. 공유. 이게 되게 중요해요. 공유예요. 주고받고입니다. 주고받고. 아셨죠? 네,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리고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을 위주로 이제 선생님이 이제 정리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커뮤니케이션의 방법, 프로세스에 대한 것입니다. 이거는 세논과 위버라는 사람이 주장한 내용인데요. 기본적으로 소통하기 위해서는 주고 받는 사람이 하는데, 정보를 주는 사람을 송신기라고 했고요. 받는 사람을 수신기라고 합니다. 자, 이것을 주장한 사람이 세논과 위버라는 거, 요거 가끔 시험에 나오니까 기억해 두세요. 세논과 위버라는 사람이 주장한 이 소통 방법인데, 먼저 송신기와 수신기, 정보를 주는 사람, 정보를 받는 사람, 뭐 이걸 송신기, 수신기로 하고요. 정보를 전달하는 매개체, 매체를 여기서는 채널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말로는
매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정보를 전달하는 사이에는 어떤 것들 잡음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오류예요, 오류. 예. 그리고 송신기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뭘 줘야 된다? 정보원. 어떤 전달해야 할 정보원을 주겠죠. 자, 그래서 어떤 정보를 수신기, 전달하는 사람에게 어떤 매체를 통해 전달하면 이 정보의 목적인 뭐 어디로 와라 또는 뭘 사라 뭐 이런 목적지로 오게끔 만드는 이 과정을 우리는 세넌과 위버의 커뮤니케이션의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요거 시험 문제에 가끔 출제가 되고요. 또 출제되는 게 뭐냐, 이 커뮤니케이션의 기능에 대한 시험 문제들이 좀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도 나와 있지만 커뮤니케이션은 지시하는 기능도 지시하는 기능, 지시를 하는 기능, 그 다음에 설득하는 기능, 상징하는 기능, 자, 그 다음 기록과 표현하는 기능, 또 마케팅 기능. 이 마케팅 기능은 뭐죠? 디자인은 돈 버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했었죠. 그러니까 이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면 돈도 많이 벌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지시적, 설득적, 상징적, 기록적, 표현적 기능, 마케팅 기능, 이 5가지 기능이 있고요. 요거와 관련해서 물어보는 그런 시험 문제가 출제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문자라든가 활자, 통계, 도표, 지도 이런 건 뭐예요? 지시하는 기능. 포스터, 신문 뭐 이런 것들은 설득적 기능. 그런데 자, 이 커뮤니케이션, 시각 디자인은 다양한 모든 소통하는 분야를 다 포함하는데 시각 디자인을 전공한 사람들, 그러니까 대학에서 시각을 전공한 사람들이 주로 종사하는 분야가 어디냐? 그럼 광고 분야입니다. 광고 분야. 꼭 광고 분야에서만 일을 하진 않아요.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데 보통 광고와 관련된 분야에서 뭐 기술적인 편집 디자이너나 뭐 웹 디자이너나 이런 기술적인 일을 하기도 하고 광고 분야에서의 어떤 아이디어를 내는 관리하는 그런 기획적 일을 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주로 시각 디자인을 전공하신 분들이 종사하는 분야가. 그러나 그런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광고 분야에서의 커뮤니케이션에서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사실은 설득입니다. 뭐라고요? 설득. 그리고 하나는 기억입니다. 우리 여기 보면 기록과 표현인데 어떠한 목적 자체가 설득하거나 기억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요. 기억한다라는 거 우리 앞에서 배웠었는데 뭐라고 합니까? 마케팅에서 배웠었는데 포지셔닝이라고 합니다. 광고의 목적은 기억시키고 또 설득시키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설득시키고 기억시키는 기능 외에도 지시하거나 상징하거나 마케팅 기능들이 있고 각각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매체, 특히 영상 관련한 매스컴을 이용해서 하는 커뮤니케이션을 우리는 매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자, 하여튼 이 소통이라는 것을 이렇게 짧게 설명했지만 이 소통의 방법은 상당히 다양하다. 매체도 다양하다. 그리고 공유다. 서로 주고 받고다라는 거.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세논과 위버의 커뮤니케이션 방법 순서,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의 기능, 5가지 기능. 요걸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시각 디자인의 분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시각 디자인의 분야 한번 잠깐 설명 시작할게요. 자, 우리 기존의 시각 디자인은 뭐 2차, 그 다음 3차, 그 다음에 4차가 있다라고 우리가 구분에 대해서 했었죠. 입체라는 건 평면적인 디자인을 이야기한다 그랬었고요. 3차라는 것은 입체적인 디자인이라고 했었고요. 4차라는 것은 공간적인 개념에서의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시각 디자인에서 대부분은 2차 디자인과 관련이 있어요. 거의 평면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체, 여기서는 우리 무슨 입체라고? 준입체라고 하죠. 준입체. 그러니까 입체에 준하는, 그러니까 입체는 아닌데 입체라고 해줄게 라는 것들이죠. 그 다음 공간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준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TV 같은 것은요, 하나의 평면이지만 이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은 공간이죠. 그죠? 그래서, 그리고 왜 TV가 시각이냐? 그 TV의 내용은 어떠한 정보를 전달할 목적이잖아요. TV라는 어떤 목적은 뭐예요? 어떤 정보를 사람들에게 뉴스든 뭐든 그 제작하는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갖고 정보를 전달할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시각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TV만을 본다면 제품 디자인이겠죠. 근데 그 TV 속의 내용이나 화면에서 구현되는 것들은
시각 디자인이다. 그리고 평면에서지만 그 안에 구현되는 것은 공간이기 때문에 준공간 디자인, TV나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을 우리는 4차 준공간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평면상에서 구현되는 디자인을 우리 2차 디자인, 준입체 디자인, 그 다음에 공간 디자인. 요거에 대한 이제 부분을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준입체 디자인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이 있죠? 우리 이제 패키지 디자인, 포장 디자인이죠. 자, 포장지는 평면상의 작업이 되기 때문에 2차 디자인인데 그게 실제로 포장이 되면 공간을 입체적인 형태에 쌓이기 때문에 준입체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인 디자인, 간판 디자인이죠. 간판도 입체적인 형태의 모양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제 준공간 디자인, 준입체 디자인. 그리고 POP 디자인, CI 디자인, BI 디자인 이런 것들도 우리는 입체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CI라는 것 자체가 심볼, 마크, 로고, 캐릭터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이 평면상의 그 디자인들이 함께 사용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는 뭐래요? 입체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준입체 디자인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외에 4차 디자인은 뭐 TV나 애니메이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일단은 우리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오고 하지만 4대 매체라는 게 있습니다. 4대 광고, 4가지 광고가 있는데 첫 번째가 TV 광고입니다. TV. 그래서 TV, 라디오, 신문, 잡지, 포스터. 자, TV나 라디오, 신문, 잡지, 포스터. 자, 예전에는요, TV 광고, 라디오 광고, 신문 광고, 잡지 광고, 포스터 광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뭐 4대 광고 해가지고 주요 매체로 이렇게 구분을 했었는데, 5가지죠. 근데 이제 TV 광고라든가, 신문, 잡지, 포스터, 요걸 4대 광고라고 합니다. 근데 많이 이제 주요 광고 매체로서 사용되는 광고들이 뭐냐 그러면 이제 지금은 4대 매체를 그렇게 안 나누죠. 왜냐하면 이제 인터넷 광고도 뭐 아주 그 못지않게 좀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과거에 그렇게 물어봤던 거고 아마 요즘에는 4대 매체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주요 매체, 주요 광고 매체로 사용되는 것은 TV 광고, 라디오 광고, 신문 광고, 잡지 광고, 인터넷 광고, 포스터 광고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매체, 주요 광고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걸 하나하나 우리가 미시적으로 공부할 필요는 없고요. 각각 매체마다의 장단점, 장점과 단점이라든가 좀 특이 사항들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TV 광고입니다. 자, 사실은 TV 광고가 옛날 같진 않아요. 요즘에 와서는 이제 TV 광고 외에 뭐 유튜브라든가 이런 인터넷들이 발달하면서 이 TV 광고가 예전 같지는 않지만 여전히 그래도 이 TV 광고의 어떤 그 위력은 또는 어떤 정보 전달성은 아직 여전히 뭐 옛날만치는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강력하죠. 자, 그래서 TV 광고의 일단 종류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들이 좀 출제가 됩니다. 자, 종류는 이제 스폰서십 광고라는 게 있고, 스팟 광고, 블록 광고, 로컬 광고, 아이디 카드 광고, 네트워크 광고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오고 중요한 것만 정리를 했어요. 자, 스폰서십 광고는 뭐냐? 자, 프로그램 스폰서 광고라고 하는데 방송국에서 대부분은 이 광고비를 받아서 뭐 하는 거죠? 제작을 하는 겁니다. 가장 이제 우리가 그 광고비가 비싼 그러한 광고 시간대를 우리는 SA 타임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뭐 스페셜 A 타임이라 그래서 이것도 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그 평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시, 8시 요 시간대가 시청률이 가장 높은 황금 시간대라 그랬었는데 지금도 그렇겠네요. 평일 시간은 8시 정도부터. 그래서 요때가 이제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죠. 예전에 9시였던 게 이렇게 줄어든 거예요. 9시 뉴스 전후가 가장 예전에는 스페셜 A 타임이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제 평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시부터 8시 사이. 그때가 스페셜 타임이라고 합니다. 걔를 중점으로 좌우가 이제 A 타임, 걔를 좌우로 해서 B 타임, 그 좌우로 해서 C 타임 이런 식으로 그 광고 시간대에 시급을 이렇게 그래서
비용은 SA 타임이 가장 비싸죠. 그죠? 예. 그래서 드라마나 뭐 이런 것들 보면 그 시청률을 되게 중요시 여기죠. 예. 시청률이 높아야 광고 스폰서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스폰해주는 회사들은 프로가 시작되기 전후에 그 광고를 삽입해서 노출하죠. 최근에는 이제 우리 그 1부, 2부라든가 이렇게 나눠서 중간에 프로그램 중간에 하는 광고, 즉 스폿 광고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그 MBC나 이런 공영방송들은 그걸 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반 그냥 그 케이블 방송 같은 경우 뭐 그런 회사들은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형평성을 따지다가 최근에는 이제 할 수 없다고 하니까 이제 그냥 1부, 2부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좀 꼼수죠.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광고를 우리는 프로그램 중간에 삽입되는 스팟 광고라고 합니다. 그다음 블록 광고라는 건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하는 광고를 블록 광고로 하고요. 로컬 광고라는 건 지역 방송 광고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디 카드 광고라는 거는 화면 하단에 문자 위주로 하는 광고를 우리는 아이디 카드 광고라고 합니다. 네트워크 광고라는 것은 그 방송 본사와 전국의 광고를 연결해서 하는 광고를 우리는 네트워크 광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 광고, 특히 스팟 광고를 물어보는 시험들 좀 많이 나오고요. 이 종류를 물어보는 시험들이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외에 TV 광고의 장단점을 물어보는 시험 문제에 나오는데요. 일단은 광범위한 광고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방송 빈도수가 높다. 자, 광고 효과가 좋다라는 얘기예요. 광고 효과가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감정이입의 효과가 있다. 왜냐면은 이제 멀티미디어잖아요. 소리도 있고 음악도 있고 뭐 화면에 동작이 있는 영상이 있기 때문에 감정이입이 효과가 좋고요. 그리고 방송대별 선별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아직까지 요즘에는 인터넷 광고도 상당히 효과가 좋지만 여전히 아직도 TV 광고의 효과가 크죠. 자, 이런 것들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을 잘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속보성 빠르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고 반복해서 보낼 수 있고 대량 전단설, 신뢰성, 시청각, 직효성, 친근성 이런 것들에 대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메시지의 수명이 짧고 자, 다른 광고에 비해서 광고비가 좀 비싼 편입니다. 제작비도 비싸고 방송을 노출하는 비용도 좀 비싼 편이죠. 제작 과정이 좀 길어서 자, 제작 과정 그러니까 그 CF를 제작하는 그 기간이 좀 다른 거에 비해서 길어서 속보성이 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방송을 통해 나가는 속도는 빠르지만 광고 자체를 제작하는 시간은 조금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뭐 그런 단점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죠? 뭐 이 정도는 여러분들 사실 강의 안 해도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중요한 것들만 탁탁탁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라디오 광고입니다. 자, 요즘에는 라디오를 예전에는 이제 TV 안에서만 들었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핸드폰으로도 라디오를 들을 수 있고 그리고 뭐 모바일,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그리고 보는 라디오 등 해서 이 라디오가 과거와 달리 라디오만 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아니죠. 그러니까 되게 노출도 많고 특히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듣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장점은 특정 오디언스, 수신자입니다. 오디언스, 특정한 어떤 계층을 위한 방송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종교 방송이라든가 뭐 청소년 어떤 특정한 대상들을 위해서 방송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도 갖고 있고 TV처럼 반복 노출 가능하고요. TV 광고에 비해서는 어때요? 비용이 좀 저렴한 편입니다. 그나마. 그리고 TV나 신문의 보조 매체로 활용된다. 뭐 꼭 보조 매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여하튼 뭐 보조 매체로도 많이 사용될 수 있죠. 그죠? CM성을 통해서 광고 인지도를 높일 수 있다. 그래서 이 광고 중에 라디오 광고 이 CM성 되게 강력하죠. 그죠? 그리고 라디오는 휴대가 간편해 각종 5개 활동, 인구에 대한 도달 범위가 높다. 근데 뭐 요즘에는 라디오를 직접 가지고 듣는 것보다는 이제 핸드폰을 통해서 라디오 들을 수 있는 분들이 많죠. TV와 마찬가지로 라디오도 전국적인 노출뿐만 아니라 지역적인 노출도 가능하다. 로컬 광고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단점은 메시지의 짧은 전달 시간, 광고주의 부정적 인식, 광고 효과에 대한 부정적 인식. 그러니까 라디오 광고가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죠. 근데 다 효과는 없어요. 그러니까 라디오를 주로 듣는 대상들을 하는 광고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 매체를 선택할 때, 내가 어떠한 광고를 할 것인가 할 때 매체, 특히 내가 어떤 전달하고자 하는 타겟들이 어린아이다. 그럼 유튜브 광고 효과 있습니다. 요즘에 TV 광고 만화하는 중간에 할 수 있는 이런 거 다 효과 있겠죠. 근데 라디오 같은 경우는 어린아이들에게는 효과가 없겠죠. 뭐 그런 부정적 인식일 수 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오디언스 측정 자료의 부족으로 매체 계획 및 이용에 장애가 되고 있다. TV 같은 경우는 이제 TV 같은 경우는 시청률을 이렇게 측정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보니까 뭐 불특정 다수를 전화를 하거나 해가지고 뭘 보고 있는지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는 말이 있는데 여하튼 저하튼 간에 뭐 그러한 것처럼 좀 측정이 좀 어렵다 이런 거. 네. 자, 그 다음에 신문 광고입니다. 자, 신문 광고 같은 경우는 과거와 달리 요즘에 뭐 누가 신문을 잘 보나요? 그죠? 요즘에도 마찬가지 이 신문 자체 광고는 정말 이제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면 신문이 망할 수도 있지만 최근엔 마찬가지 모바일이나 인터넷 신문이 되게 어떻습니까? 활성화되어 있죠. 그래서 신문이 이제 요즘에 종이 신문보다는 인터넷이나 모바일 신문을 통해 많이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 신문은 강력한 또 힘을 가지고 있죠. 그죠? 우리가 뉴스나 이런 것들을 TV나 이런 걸 통해서 보기도 하지만 신문을 통해서 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자, 신뢰성, 안정성, 편의성, 전문성, 열동률이 높고 보급 대상이 다양하다. 자, 신문의 종류도 되게 많습니다. 뭐 경찰 신문, 군인 신문, 뭐 청소년 신문, 뭐 초등학생들을 위한 신문 등등등등 종류가 많아요. 반복 광고할 수 있죠. 광고비가 저렴합니다. TV나 라디오보다 훨씬 저렴하죠. 광고 효과도 좀 빠른 편이에요. 신문도 빠른 편이지 빠르다보다는 광고 효과가 좀 빠른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품의 심층 정보가 빠르다가 아니죠. 심층 정보가 가능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TV 같은 경우는 15초 정도 광고를 해야 되고요. 라디오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반면에 제품 신문은 이 음식을 먹고 저는 이렇게 변했어요 하면서 자기의 어떤 개인 후기 같은 것도 적을 수 있고 등등등등 많은 것들을 어떻게 해요? 글을 적어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죠. 반면에 보급 대상이 다양하니까 많은 신문을 따로 취급해야 된다는 단점. 그리고 인쇄 컬러의 질이 좀 떨어집니다. 신문 같은 경우는 뭐 일간신문, 일간신문 매일매일 나오다 보니까 좀 어때요? 품질이 이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문들은 재활용된 신문을 사용하기도 하죠. 그죠? 광고 수명이 좀 짧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단점이에요. 신문 같은 경우는. 자, 그 다음에 이 장단점 외에 요소들, 신문을 이루고 있는 요소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조형적 요소라는 것은 그림이나 그 다음에 사진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내용적 요소라는 것은 글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글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보를 전달할 때 보통 기본적인 매체를 이루는 요소의 가장 큰 3대 요소는 글자, 그림, 사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형적 요소들이 뭐 있냐 그러면 상표, 상품명, 로고 타입, 이건 심볼이죠. 심볼, 일러스트레이션, 윤곽 이런 것들이 조형적 요소고요. 내용적 요소는 말 그대로 글자적인 거, 본문, 캐치프레이즈, 표어, 회사명, 헤드라인, 캡션 이런 것들이 내용적 요소다. 그래서 요거를 물어보는 다음 중 신문 광고의 요소의 성격이 다르냐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쉽게 조형적 요소는 그림이나 사진, 그 다음 내용적 요소는 글자적인 거다. 이렇게만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잡지 광고죠. 자, 이 잡지 광고는 장단점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잡지 광고는 특정한 독자층을 대상으로 한다. 자, 우리 잡지도 보면은요, 패션 잡지, 뭐 밀리터리 잡지, 뭐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독자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고 효과가 비용 면에서 아주 효율적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이 많은, 예를 들어서 1만 명이 있어요. 1만 명인데 여기에 어린아이가 100명 있고, 자, 여기 시장 자체가 1000명이 있는데 거기에 아이가 100명 있어요. 아니야, 100명이 있는데 거기에 100명이야. 100명밖에 안 모였는데 이게 다 어린이야. 자, 그러면 요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광고를 할 때 10,000명 안에다가 광고하는 게 효과적일까요? 100명에다 하는 게 효과적일까요?
여기 안에 100명밖에 없다면 100명에 100명을 하는 것보다 얘가 비효율적인 거죠. 근데 광고라는 것은 특정한 독자층이 딱 잡혀 있단 말입니다. 밀리터리, 전쟁과 관련한 걸 좋아하는 사람들만 보죠. 그럼 그거 관련된 광고를 거기다 하면 소수지만 효과가 상당히 높죠. 그리고 광고 매체 수명이 길죠. 잡지책은 신문처럼 한번 보고 버려지지 않잖아요. 그죠? 회람률이 높죠. 돌려보거나, 그리고 수명이 깁니다. 정기 구독자의 신뢰와 신용이 광고에 전달된다. 당연한 거죠. 구독자가 많은 만큼 우리가 이제 TV는 시청률이지만 잡지는 구독률이죠. 자, 컬러 인쇄 효과로 호소력이 강하다. 자, 신문에 비해서 품질이 좋고요. 또 컬러 인쇄 자체가 고급지기 때문에 상당히 호소력이 강합니다. 한 번 광고로 전국에 널리 배포되므로 편리함이 경제적이다. 뭐 그렇고요. 감정적 광고나 무드 광고가 가능하죠. 그 다음에 광고 메시지의 인상도가 지속된다. 이런 것들이 장점입니다. 단점은 제작기일이 좀 늘어나죠. 신문과 달리 제작기일이 보통 월간, 주간 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좀 길어나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순발력이 좀 떨어지고 그리고 광고 비용이 좀 높아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잡지 광고의 단점입니다. 그래서 잡지 광고 물어보는 장단점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자, 최근에 뜨고 있는 게 이제 인터넷 광고입니다. 인터넷 광고. 요 시장 자체가 이제 엄청 커졌죠. TV 광고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상응하는 정도의 시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광고의 장점, 단점 보게 되면 선별적 광고가 가능하고 이 인터넷 광고는 모든 신문, 잡지, 라디오 광고의 특성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표 집단, 특정한 어떤 목표 집단들을 대상으로 정확하게 어떤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그리고 피드백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후기도 남기고 또 뭐 물어보고 이런 어떠한 피드백이 가능하고, 그리고 광고 비용이 다른 광고에 비해서 저렴하고, 그리고 광고 효과 측정이 용이하다. 라디오나 TV에 비해서 실제 어때요? 광고 효과를 바로 알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어요. 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아주 다양한 광고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것까지. 요즘에는 뭐예요? 돈 주는 광고도 있지 않습니까? 들어와서 퀴즈를 맞추면 돈을 주는 이런 광고들도 새로 나왔죠. 그러니까 어차피 광고는 서로 이렇게 광고하는 사람에게 돈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광고 보는 사람에게 돈을 주는 신개념의 이런 광고들도 최근에 유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스터 광고입니다. 자, 포스터 광고는요, 벽에 붙여서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도 18세기경 이 석판 인쇄 우리 블록 인쇄죠. 이거의 발달로 거리 기둥에다가 이렇게 붙이는, 그래서 포스트라고 합니다. 그런 거로 유래돼서 나온 그런 말이 포스터예요, 포스터. 자, 그래서 이 포스터에 관련한 시험 문제는 뭐 기본적으로 포스터의 종류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있습니다. 요거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리고 포스터 광고의 장단점이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뭐 위치, 지역, 크기, 색상의 선택이 자유롭다라는 거. 그쵸? 내가 붙여지는 그 장소에 따라서 위치라든가 뭐 이런 크기, 그리고 뭐 그런 색상 뭐 이런 것들의 선택이 자유롭고, 그 여러 장을 반복해서 붙여서 이렇게 주목성을 끌 수 있기도 하고, 반면에 훼손되기가 너무 쉽죠. 사람들이 착착 찢어버리거나 또는 야외에 있다 보니까 되게 금방 낡거나 또는 훼손되거나 오염되거나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청중의 분포도가 그리고 이제 청중의 분포도 자체가 낮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한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화행사 포스터는 말 그대로 문화행사죠. 연극, 영화, 뭐 문화활동에 관련한 것을 알리는 행사 포스터. 그 다음에 공공 캠페인은 뭐예요? 뭐 코로나 바이러스 손 잘 닦자, 뭐 잘 씻자인가, 잘 닦자인가, 이런 것들. 상품 광고는 뭐 소주 광고 같은 거 이렇게 붙여놓지 않습니까? 관광 포스터는 말 그대로 관광 포스터. 그러나 장식 포스터는 약간 좀 얘네들은 어떤 정보를 전달할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시각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장식 포스터는 말 그대로 장식을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포스터의 종류에는 들어가지만 시각 디자인 안에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 장식 포스터, 이거는 자, 시각 디자인은 어떤 정보를 전달해야 된다라는 거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부터 우리, 자, 지금까지는 주요 매체에 관련한 거예요. 예전에는 4대 매체 그래가지고, 그, 시험 문제가 나왔지만, 최근에는 뭐 꼭 4대 매체라고 하지 않고, 주요 매체라고 해서 출제가 되는데, 우리가 지금 배웠던 것들이 주요 매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제 우리 평면 디자인, 2차 디자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디자인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심볼 마크인데요. 심볼이라는 것은 상징이란 뜻이죠. 자, 심볼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마크라는 것과 그 다음에 로고라는 게 있습니다. 자, 마크와 로고. 자, 심볼 마크. 자, 상징이라고 하죠. 심볼을 상징이라 합니다. 근데 두 가지가 있어요. 심볼의 종류는 마크와 로고가 있습니다. 자, 마크는 그림 형태의 심볼이고요. 로고는 글자 형태의 심볼을 우리는 로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볼 그러면 그림의 형태인 심볼 마크, 글자 형태인 로고 타입,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심볼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 상징이죠, 상징. 그러니까 시각 디자인은 사람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정보를 전달함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설득시키거나 안 된다면 기억시키는 걸 목적으로 합니다. 되게 중요해요. 이 상징이라는 것도 사람들에게 뭐예요? 포지셔닝, 기억돼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최대한 쉽게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심볼을 만들 때는 잘 기억되도록 디자인해야 돼요. 그래서 대중적이고 사용하기 편리해야 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구성이 간결해야 되고 세련되고 신미성이 있어야 되며 독창성과 상징성, 가독성을 가져야 한다. 뭐 이건 당연한 얘기죠. 포괄해서 사람들에게 쉽게 기억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갖추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크와 로고를 이렇게 따로따로 얘기도 하지만 앞에 마크 놓고 뒤에다 로고를 넣어서 이렇게 서로 함께 쓸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이거를 우리는 시그니처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시그니처. 마크 놓고 로고 놓고 또는 마크 놓고 로고 놓고 이런 거를 우리는 시그니처라고 하고요. 최근에 와서는 이 심볼 자체가 마크와 로고의 구분이 잘 안 되는 글자이면서 그림인 그러한 디자인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우리는 워드 마크라고 합니다. 자, 그 외에 또 그래픽 심볼, 그러니까 그림의 형태인 심볼. 어차피 심볼 자체가 그림이죠. 그림 형태인데 그래픽 심볼이라 해가지고 대표적으로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아이소타입, 픽토그램, 시멘토그래피, 다이어그램. 요거 시험 문제, 픽토그램은 아주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자, 이 픽토그램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이제 그 문화와 언어를 초월해서 사람들이 다 알아먹을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문자 언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든다면은 화장실 표시 같은 거. 우리나라는 화장실 그러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화장실을 안 써놓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가서 화장실을 잘 모를 때 쓸 수 없지만 이 심볼 픽토그램을 보게 되면 아, 화장실이구나 알 수 있게 해놓는 그 문자 언어를 우리는 픽토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올림픽 같은 경우 이럴 때도 우리 픽토그램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픽토그램을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매우 많이 출제가 돼요. 어디서? 여기 시각 디자인 실무에서 특히 심볼 마크 부분에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이소 타입 그러면 그 노이라트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노이라트. 그래서 마찬가지 심볼이긴 한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그 그림 글자 교육을 목적으로 해서 만들었던 그러한 그래픽 심볼이다 이렇게 보시고 시멘토그래피는 블리스라는 사람입니다. 블리스. 예, 요 만든 사람까지 기억을 해두세요. 그러나 대부분은 픽토그램이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일러스트레이션. 자, 일러스트레이션은 그냥 기본적으로 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림. 심볼 뺀 나머지를 다 일러스트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떠한 이렇게 매체를 인쇄 매체, 특히 이제 기본적으로 인쇄 매체를 이루고 있는 세 가지 요소가 뭐라고요? 글자, 사진, 그림이에요. 자, 그림이 대부분 일러스트레이션입니다. 그런데 그림 안에서 심볼 뺀 나머지가 다 일러스트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여튼 그림적인 형태로 되는 하나 더 캐릭터도 빼고 자, 캐릭터도 어떻게 보면 일러스트레이션이죠.
여하튼 간에 심벌과 캐릭터를 뺀 나머지 모든 그림들을 우리 뭐라고 한다? 일러스트레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러스트레이션의 종류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나와요.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추상적 일러스트레이션, 우리 앞에서 배웠었죠. 추상적이라는 말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점, 선, 면, 입체와 같은 가장 기본적인 기하학적 형태로 이루어진 그러한 일러스트레이션이라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보면 기하학적, 유기적, 앙포르멜적 일러스트레이션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다음 추상적 일러스트레이션의 종류가 아닌 것은 요 세 개와 뭐 반구상적 일러스트레이션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정답은 반구상적 일러스트레이션이겠죠. 예, 요거를 암기를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반구상적 일러스트레이션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과장하거나 하는 거예요. 과장하거나 단순화하는 그러한 것을 반구상적, 그러니까 어떠한 구상적인 형태나 모티브를 단순화시키거나 과장하는 이런 것들을 반구상적 일러스트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초현실 일러스트레이션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초현실적인 거죠. 우리 다다이즘이나 초현실주의처럼 그런 그림들을 얘기하고요. 테크니컬 일러스트레이션은 기본적으로 기계나 가구 이런 어떤 테크니컬한 그런 것들에 대한 구조나 뭐 식물의 구조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그리고 이해를 돕는 일러스트레이션을 테크니컬 일러스트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일러스트레이션 기법들이 시험 문제는 많이 나오진 않지만 비주얼 스캔들이라는 거 거기에 조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비주얼 스캔들이라는 것은 뭐예요? 어떤 동물이나 상품을 의인화하는 그런 유머스럽게 하는 그런 것들을 비주얼 스캔들이라고 합니다. 그 나머지는 여러분들 한 번씩 교재 보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편집 디자인. 자, 평면 디자인의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편집 디자인 또는 영어로 에디토리얼 디자인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편집 디자인 이렇게 얘기도 하고 시험 문제에서 에디토리얼 디자인 중에서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편집 디자인이라는 건 말 그대로 편집하는 거예요. 편집. 어떠한 뭐 신문, 잡지 모든 그 인쇄물에 여기에 어떻게 레이아웃을 잡아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쉽게 알아보고 기억시키고 설득할 수 있을까를 잘 그림과 글자와 사진을 뭐 하는 것이죠? 레이아웃 잡는 겁니다. 레이아웃 잡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그 인쇄물 또는 요즘에 이제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서 이제 보통 기술적인 디자인으로서는 이제 편집 디자이너들이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되어 있는데 여하튼 그런 개념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편집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나오냐 그러면은 이 편집 디자인의 형식, 분류를 물어보는 시험이 나오는데요. 낱장 형식이다라는 것은 한 장짜리예요. 그래서 명함 같은 거죠. 명함이나 뭐 안내장, 그 다음에 레터헤드, 카드, 뭐 포스터도 될 수 있겠죠. 한 장짜리니까. 자, 반면에 스프레드 형식이라는 거는데요. 스프레드는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문, 카탈로그, 팜플릿, 그 다음에 리플릿 이런 것들 접었다 폈다 하는 스프레드 방식이 있고요. 서적 양식, 책 형태로 된 거, 제본 뜬 형태, 그죠? 우리 제본이라는 게 뭐예요? 책을 만드는 방식이죠. 뭐 낱장제책, 뭐 양장제책, 호부장 우리 배웠었죠. 그래서 그러한 형태들, 서적 형태 이렇게 해서 크게는 세 가지로 나누고 이거 물어보는 시험도 가끔 나옵니다. 그리고 편집 디자인 할 때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는 글자, 그림, 사진입니다. 그것을 배열하는 걸 우리 뭐라고 한다? 레이아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포맷이라는 것은 인쇄물의 사이즈나 두께 등을 포맷이라고 하고요. 또 여백은 뭐예요? 마진, 공백을 얘기합니다. 여백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 외에 플래닝, 타이포그래픽, 포토그래피, 일러스트레이션, 인쇄 등 여하튼 글자, 그림, 사진적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는 게 바로 편집 디자인이다. 자, 그리고 가끔 나오는 게 이제 블리드와 그리드 관련한 시험 문제. 레이아웃에서 보면은 블리드와 그리드에 관련한 시험 문제들이 나오는데, 그리드나 이런 것들은 우리 이제 아시겠지만 이렇게 안내선처럼 이렇게 쫙쫙쫙 그려놓는, 선을 그려놓는
그러한 모는 종이 같은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그리드라고 하고요. 블리드라는 것은 이제 인쇄할 때 그 여러분 그 인디자인이나 쿼기스프렉스를 사용할 때 처음에 기본적으로 여백을 지정을 하거든요. 그때 여백의 전체 사이즈, 크게 실제 사이즈를 표시해 주는 걸 블리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각적 확대 효과를 위해 지면이 재단되는 끝까지 인쇄되도록 레이아웃하는 방법. 그러니까 내가 A4 크기였어요. 그러면은 여기 요만큼 작업을 할 거야. 그럼 이만큼의 그리고 여기 요만큼 재단선을 주거든요. 그럼 이 재단선만큼 준 나머지 이 내가 실제 작업할 크기와 요 작업의 크기의 이 거리, 요걸 우린 분리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처음에 인디자인 할 때 분리드라는 걸 체크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분리드 그리드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최근에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타이포그래피, 레터링. 자, 타이포그래피가 뭐냐 그러면은 쉽게 얘기하면 문자 디자인이에요. 문자로 하는 모든 디자인을 다 타이포그래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인쇄 자체를 타이포그래피라고 하기도 했어요. 예전에는 다 글자로만 인쇄를 했기 때문에.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포괄적으로 모든 글자를 가지고 하는 디자인을 우리는 타이포그래피라고 합니다. 타이포그래피는 이제 글자체, 우리 뭐 윤서체, 궁서체 이런 체도 포함해서 여백을 주고 글자들을 배열하는 이런 것까지 다 타이포그래피라고 하고, 그 중에 레터링, 얘도 엄밀히 따지면 타이포인데 레터링은 글자를 그림화 시키는 거예요. 특히 우리 나중에 실기 시험 볼 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글자를 그림화로 시키는 이유는 뭐냐? 정보를 더 잘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보통은 어떤 제목이나 메인 카피 등이 이 레터링의 의미를 갖는데, 뭐 지금은 쉽게 글자를 그림화 시키는 것을 우리는 레터링이다 정도로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캘린더 디자인은 뭐예요? 달력이죠, 달력. 캘린더, 달력입니다. 자, 달력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날짜를 보기 위한 거지만, 달력에 뭐 요즘 뭐 돈 주고 달력 사시는 분 계신가요?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뭐 은행이나 뭐 이렇게 업체에서 달력을 주죠. 그러면은 달력이 있고 그 밑에 상호가 있는 그런 식의 디자인. 그래서 우리 캘린더 디자인. 그다음 캐릭터 디자인. 캐릭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의인화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캐릭터의 가장 핵심은 친근함입니다. 정보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친근감을 주는 건 되게 중요하죠. 자, 근데 앞에서 심볼은 뭐냐? 신뢰감을 주는 겁니다. 이 심볼은 되게 작지만 사람들에게 뭘 줘요? 신뢰감을 줘요. 그리고 그것이 브랜드 파워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뭐 똑같은 제품인데 나이키냐 듣도 보도 못했던 회사냐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지는 것처럼 이 브랜드에 힘을 갖게 해주는 심볼, 브랜드 파워고요. 신뢰성을 주고요. 반면에 캐릭터는 뭘 준다? 친근함이죠. 우리가 소통하는 데 있어서 이 친근함은 되게 중요하죠. 그죠? 예.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형태, 동물의 형태, 뭐 어떤 그 무생물의 형태, 이런 다양한 것들을 이용해서 뭐라는 거죠? 의인화시키거나 해서 친근함을 주는 목적의 디자인을 우리는 캐릭터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 문제 아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이제 준입체 디자인입니다. 여기서부터 무슨 디자인? 지금까지는 2차 디자인, 평면 디자인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면 이제부터는 준입체 디자인이죠. 3차 디자인입니다. 그 중에 CI 디자인. 자, Corporate Identity, 기업의 정체성 그러시죠. 그래서 이 CIP라고 합니다. CIP. 그래서 CIP는 뭐냐? 기업 이미지 통합화. 그러니까 기업 이미지를 하나로 통일하는 거예요. 기업의 어떤 이미지가 사람들에게 기억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어떤 기억이 될 때 그 이미지가 동일한 이미지로 기억시키게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바로 CI입니다. CI. 반면에 브랜드에 대한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회사가 아니라 그 브랜드. 자, 삼성의 아이덴티티는 CI이고요. 삼성의 하우젠이라는 제품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BI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이벤트, 행사에 관련한 그 행사에 관련한 아이덴티티 EI라고 합니다. 대학교 UI라고 합니다.
아셨죠? 아이덴티티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CI와 BI 이 두 가지입니다. 자, 이 CI 같은 경우는 기업 이미지 통합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바로 구성 요소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요소와 응용 요소를 나누는데, 기본 요소는 기본 요소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업의 이름, 로고 타입, 그러니까 심볼이죠, 심볼, 시그니처, 아까 얘기했죠? 앞에다가 마크, 뒤에다 로고, 이렇게 두 가지를 활용한 게 시그니처. 전용사체, 코퍼레이트 컬러, 전용 컬러예요. 기업의 회사 전용 컬러, 마스코트, 캐릭터죠. 슬로건, 이런 것들이 기본 요소입니다. 응용 요소는 이걸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동차, 유니폼, 실제로 제품화된 것들에 사용된 것들을 표현한 것이 응용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CI 제작해주는 게 돈이 돼요. 실제로 CI를 제작해주면 이런 책으로 돼가지고 그리드, 아까 얘기했듯이 막 이렇게 모는 종이로 돼 있고, 거기에 이제 각각 그 기본 요소와 이제 응용 요소, 걔들을 사용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뭐 사장님이면 사장님 책상에 무슨 사장 뭐 이렇게 써 있는 것부터 해서 입간판부터 모든 걸 다 디자인을 해주는, 그런 것이 CI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CI의 3대 종류라 그래서 MI, VI, BI 요 세 가지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요즘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Mind Identity, Visual Identity, Behavior Identity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기업의 어떤 주체성과 동일성, 마인드, 생각 이런 걸 일치시키는, 그리고 기업의 시각적인 통일화, BI, 비주얼, 기업과 직원의 행동을 통일하는 거, BI 해서 이 3대 종류 이것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포장 디자인. 자, 포장 디자인 같은 경우 패키지 디자인이라고 했었죠. 이거 포장지는 2차 디자인인데 포장 패키지 디자인은 3차 준공간 디자인, 준입체 디자인이라고 했었습니다. 이거는 주로 이 포장 디자인의 기능을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보존하고 의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품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고, 그 외에 편리성, 상품성, 재활용성, 친환경성 이러한 기능적 특징도 같습니다. 포장 디자인이 단순하게 제품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포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상품성의 가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과거에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꽃감을 파는 이렇게 펼쳐놓고 파는 그 꽃감을 사서 이쁘게 포장을 해서 포장한 꽃감과 포장하지 않는 꽃감에 대해서 가격을 정해달라고 그랬더니 포장한 것만 한 3배 이상 더 가격을 높게 책정을 하더라고요. 보기 좋은 떡이 더 맛있다고. 그러한 어떤 것이 있고, 또 한 번 쓰고 버리기는 아까우니까 재활용하고, 또 친환경적인, 그래서 건강이나 뭐 이런 것들도 고려해야 되겠다라는 거. 그래서 포장 디자인에서는 주로 포장 디자인 기능, 그리고 가끔 이제 여러분 뭐 포장 디자인을 개발해야 할 시기를 물어본다든가 뭐 이런 것은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사실 뭐 요 하나 가지고만 포장 디자인 가지고만 해도 한 몇 시간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뭐 이 모든 걸 뭐 다 미시적으로 공부하게 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효과도 떨어지고,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내용들이라서 시험에 나오는 거 위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POP 디자인, 영어는 좀 기억해 두십시오. 이거 영어를 물어보는 시험도 나오는데 포인트 오브 퍼처스라 그래가지고 구매 시점 광고예요. 어떤 구매하는 시점이라는 건데, 쉽게 얘기해서 우리 여러분 그 핸드폰 같은 거 판매할 때 진열을 해놓으면 거기에 뭐 포스터도 붙여놓고 뭐 풍선도 있고 막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것들을 다 포함해서 POP 광고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예쁜 글씨 있죠. 우리 뭐 가격 표시해 놓는 거, 그것도 POP죠. 왜냐하면 구매를 돕는 광고니까. 그래서 구매 시점 광고, 구매하는 시점, 판매하는 시점에 도움을 주는 광고들을 전체 다 해서 뭐라 그래요? POP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POP 그러면 이쁜 글씨 같은 거를 POP라고 얘기하는데, 그 외에 선생님 만약에 명함을 갖다 놨다. 그럼 그 명함도 POP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교통 광고는 뭐냐? 교통과 관련한 시설 또는 교통 장치에 뭐 하는 거죠? 광고하는 것을 우리는 교통 광고라 합니다. 뭐 철도나 지하철, 버스, 택시, 배, 항공기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하는 광고를 교통 광고를 하고요. 또 그 시설, 역이나 시설물 등에 하는 광고들도 다
교통 광고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과거에 교통이 없었을 때는 뭐 교통 광고를 안 했었겠죠. 근데 이 교통 광고를 해야 되겠다고 처음 또 생각한 사람들은 참 대단해요. 그죠? 이 교통 광고나 이런 것도 효과가 없을 것 같지만, 사람들은 어떠한 상품이나 이런 것들을 구매할 때 생전 처음 본 거에 대해서는 잘 사람들이 구매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도 우연히 또는 이렇게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것이 있다면 그거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통 광고들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어떻게 돼요? 그거에 대한 포지셔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효과가 탁 나타나지는 않지만 점점 이렇게 효과를 가지는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준입체 디자인 광고고요. 다음이 이제 아니죠. 네, 요거 5개 광고까지도. 자, 5개 광고는 이제 우리 간판 디자인이에요. 사인 디자인이죠. 5개 하는. 그래서 간판, 광고탑, 벽면 광고, 자동차 뭐 네온 사인, 전광판, 애드벌룬, 와이드 컬러, 스카이라이팅, 공중투영기, 육교 광고, 현수막, 아치, 플랜카드 이렇게 5개 하는 모든 광고들을 우리는 5개 광고 디자인을 하고요. 이것도 기본적으로 입체, 준입체 디자인에 포함을 시킵니다. 자, 그 다음에 DM 광고인데요. 이 DM 광고는 우편을 이용해서 하는 광고죠. 그죠? 우편을 이용해서 하는 광고입니다. 그리고 소구 대상이 상당히 명확하죠. 우리 예전에 여러분들 대학교 떨어지고 나면 재수하라고 어떻게 알고 우편이 날라오죠. 스파르타식 재수학원 오세요. 무조건 합격시켜줍니다. 그리고 떨어져서 짜증나 죽겠는데, 자, 그런 다이렉트 메일이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는 DM 광고라고 얘기하고, 소구 대상이 좀 명확하다라는 거 알겠죠? 자, 여기까지가 준입체 디자인. 자, 다음부터는 준공간 디자인입니다. 준공간 디자인. 그래서 거의 멀티미디어 쪽이라고 보시면 되게 영화나 TV,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공간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애니메이션 디자인은 말 그대로 우리 애니메이션이죠. 그래서 애니메이션에서는 이 애니메이션의 종류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간혹 나와요. 컴퓨터 애니메이션은 뭐냐? 컴퓨터를 이용해서 만드는 애니메이션이에요. 선생님도 예전에 그 플래시 애니메이션이라 그래가지고 거의 한 3,000편 이상의 애니메이션을 제작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그 플래시 애니메이션이라고 아시죠? 혹시 뭐 그런 거 아십니까? 그 콩콩이 발렌타인 해가지고 옛날 미스터 K라고 우리 옛날 그 잡지에 나오는 그 편지지 막 이런 거 만들던 회사, 지금은 이제 문을 닫았지만 그 당시 인터넷상에 나온 플래시 애니메이션을 선생님이 다 만들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선생님이. 그리고 레떼, 모닝글로리, 바른손 이렇게 그런 어떤 애니메이션들을 한 3,000편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컴퓨터 애니메이션을 이용한 것이고, 선생님처럼 이 플래시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또 되게 많은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만든 애니메이션을 컴퓨터 애니메이션.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애니메이션은 다 셀 애니메이션이에요. 셀 위에 이렇게 그림을 놓고 한 장 한 장 컷을 다 그려가지고 연결해서 만드는 그러한 방식의 애니메이션, 셀 애니메이션. 자, 그 다음에 투강 애니메이션. 이거는 이제 그 종이에 구멍을 뚫어서 빛을 통과시켜가지고 그 빛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애니메이션을 투강 애니메이션을 하고요. 그 다음에 컷 아웃 애니메이션은 어떤 모양이나 그림을 컷을 오려서 화면에 붙이거나 떼면서 하면서 만드는 애니메이션, 컷 아웃 애니메이션. 인형 애니메이션이라는 것은 인형을 사용하는 애니메이션. 클레이 애니메이션, 뭐 점토이죠. 클레이 점토를 이용해서 만드는 애니메이션. 이렇게 해서 종류들을 물어보는 시험 문제 가끔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 디자인. 멀티라는 건 다양한 매체죠. 그래서 그림, 글자, 사진, 영상, 사운드 이런 우리 예전에 뭐 멀티플레이어 송정국 그러면 공격도 하고 수비도 하고 뭐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 멀티플레이어라고 하듯이 이 멀티미디어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영상과 관련한 그런 매체들을 우리는 보통 멀티미디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멀티미디어의 종류에 대한 내용들은 요정이 이건 대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슈퍼그래픽인데 이 슈퍼그래픽은 그냥 큰 건물이나 큰 조형물에다가 광고물을 그려놓는 것을 우리는
슈퍼그래픽이라고 합니다. 이 슈퍼그래픽을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가끔 나와요. 슈퍼그래픽도 마찬가지 시각 디자인에 포함하는 이유는 어떤 정보를 전달할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파트에 자이 아파트라고 쓰잖아요. 그것도 슈퍼그래픽입니다. 자이 아파트임을 전달하려고 하기 때문에 시각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슈퍼그래픽은 이거는 공간 디자인이라기 하기보다는 입체 디자인이라고 하기보다는 하여튼 이게 공간, 입체 다 포함이 됩니다. 여하튼 자,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우리 시각 디자인의 그 분야, 시각 디자인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추후에 시각 디자인 관련한 일을 할 수 있는 분야들이 이런 것들을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선생님이 그러니까 방송 쪽에서도 우리 시각 디자인 업무를 많이 합니다. 방송 PD들도 기능적 시각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시각 디자인을 전공하고 또 시각 디자인을 공부했던 분들은 어떤 뭐 편집 디자인만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매력적인 그런 직무를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시각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도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대부분은 선생님이 설명한 정도 안에서 출제가 됩니다. 강의를 듣고 나서요 다시 이론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시고요. 드디어 다음 시간이 이제 마지막 이제 시간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만 배우며 이제 드디어 우리 시각 디자인 강의가 마무리가 되죠. 다음 시간은 컴퓨터 그래픽스, 디자인과 컴퓨터 그래픽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또 재미없는 강의 듣느라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힘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